안녕하세요. 볼만창자들입니다. 29라운드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진짜 스플릿까지 얼마 안 남았어요. 네. 근데 지금 위아래로 걸쳐서 지금 순위 싸움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요새 지금. 날씨처럼 진짜 이번 라운드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요. 하위권 팀이 상위권을 잡고 특히 최하위가 선두를 잡는 일도 있었고 슈퍼매치에서는 수원이 연패를 끊는 일도 있었고 참 많은 일이 일어났던 29라운드 같습니다. 자, 빠르게 이번 라운드 한 경기씩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경기 2일에 수원종합에서 열린 수원FC와 제주의 경기 2대2로 비겼습니다. 수원FC 입장에서는 안도의 무승부가 됐을 것 같고요. 제주 입장에서 남기열 감독이 얘기한 대로 기분 좋지 않은 무승부가 됐습니다. 다 잡은 경기였는데 그러니까요. 지난 시즌 승격 동기였죠. 그러니까 항상 순위가 붙어 다녀요. 지난 시즌에도 4, 5위였고 이번 대결을 앞두고도 5, 6위였던 상황이었거든요. 올 시즌 세 번째 맞대결 무승부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수원FC 이날 곽윤호를 투입한 3백 카드를 내세우면서 허리 싸움에 초점을 맞춘 352 카드 내세웠고요. 제주는 안현범이 오른쪽 풀백으로 복귀를 했고 이창민을 넣으면서 시즌 전에 기대했던 이창민, 윤빛가람, 최영준 3미들 체제를 가동했습니다. 네. 세 명이 동시에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린 게 2월 20일 포항과의 개막전 이후 처음이더라고요. 경기는 수원FC의 리드 속에 시작이 됐습니다. 전반 14분이었죠. 이용의 크로스로 이영준이 행운 섞인 헤더골로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세레머니 너무 귀엽더라고요. 내가 넣었다고. 이용의 수원FC 입성은 첫 공격 포인트였고 이영준은 프로 데뷔 첫 골이었습니다. 제주 선실점 하긴 했지만 3미드를 중심으로 한 미드필드 플레이 잘 됐고요. 곧바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전반 33분 제르소의 패스를 받은 주민규가 멋진 왼발 슛으로 승부를 다시 원점으로 돌립니다. 주민규 이 골로 득점 단독 선두에 나서면서 2년 연속 득점망을 성큼 다가섰습니다. 기세가 오른 제주는 후반 시작하자마자 경기를 뒤집죠. 안현범이 과감한 돌파 이후 왼발 슛으로 시즌 첫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이후 동점골을 위한 수원FC의 공세가 이어지지만 마무리에서 아쉬움을 겪었습니다. 오히려 제주의 역습이 무서웠거든요. 특히 후반 막판 전반부터 강하게 압박을 하면서 조성준과 김주공 이런 선수들이 결정적인 찬스를 잡았지만 득점으로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결국 화로 돌아옵니다. 경기 추가 시간이었죠. 수원FC가 이승우의 돌파로 페널티킥을 얻어냈습니다. 이승우의 킥이 김금기의 골키퍼를 맞고 나왔지만 이를 김건웅이 뛰어들면서 마무리하고 결국 승부는 2대2로 끝이 납니다. 수원FC 후반 이 3백에서 4백으로 전환하면서 공격에 힘을 실었던 게 결국 주요하긴 했지만 이날도 역시 수비 불안에 흔들렸고요. 제주는 잡을 수 있는 경기를 계속해서 놓치면서 3위 추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자, 두 번째 경기 같은 날 인천 전용구장에서 열린 인천과 강원전, 강원이 1대0으로 이겼습니다. 조성환과 최용수 3백을 잘 쓰는 감독들로 유명한데요. 이날도 3백으로 할 수 있는 정확히는 3백으로 상대가 잘하는 플레이를 잘하지 못하게 만드는 전술을 잘 짜왔습니다. 인천은 오른쪽에 김준엽, 김성민 윙백 성향의 두 선수를 동시에 세워서 김대원을 중심으로 한 강원의 측면 공격을 봉쇄하겠다는 이런 의지를 드러냈고요. 윤스는 갈레고 대신 양현준을 다시 선발로 내세우면서 양현준에게 다시 기회를 줬습니다. 전반은 지루한 공방전이었습니다. 인천은 부상당한 에르난데스 대신해서 모처럼 이용재에게 기회를 줬는데 이용재는 움직임이나 연계면에서 확실히 부족한 모습 보였고 아쉽죠. 결국 후반 10분 김보섭과 교체됐습니다. 최용수 감독도 후반에 변화를 줬습니다. 발샤와 케빈 두 웨인 빼고 그 자리에 그대로 이정엽과 서민우를 투입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후반엔 인천 원사이드 게임이었습니다. 맞아요. 인천이 상대 박스 부근에서 계속해서 뭔가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고요. 강원이 몸을 날려 맞고 파울해서 맞고 그러는 과정에서 대략 득점 없이 15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넣을 때 못 넣으면 위험해진다는 건 너무나 유명한 정설인데 인천은 이날 다시금 그 정설을 깨달았을 것 같습니다. 후반 19분이었습니다. 강원이 선제골을 넣었는데요. 임창호의 얼리 크로스를 이정엽이 정말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헤더 떨구기로 그 양현준에게 내주고 양현준이 오른쪽 허벅지로 잡아놓은 뒤 왼발 발리슛으로 득점을 합니다. 완벽에 가까운 팀 플레이로 선제골을 넣었는데요. 멋진 골이었죠. 네, 양현준은 8월 3일 전북전 이후에 살짝 폼이 떨어진 모습을 보이면서 공격 포인트도 쌓지 못했는데 이날 5경기 만에 시즌 6호 골을 쌌고요. 이 골은 그대로 결승골로 남았습니다. KOM으로 뽑아도 손색이 없을 것 같은데 놀라운 게 양현준이 최근 득점한 4경기에서 팀은 모두 승리했고요. 그 득점에 하나같이 양현준이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양현준이 강원이 힘을 받으려면 김대현뿐만 아니라 양현준의 선제골이 필요했다는 걸 이날 다시 증명해 보였습니다. 벌써 6골 4도움
두 자릿수 공격 포인트입니다. 네, 영 플레이어상 경쟁자가 딱히 보이지 않는 그런 현실입니다. 맞아요. 강원은 수원전을 묶어서 2연승에 성공하면서 그룹 A에 진입을 했습니다. 최근 14경기 연속 무승부 없이 8승 6패 상남자 팀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인천은 8월에 패배가 없었는데 9월 들어서 첫 경기만에 패배를 했습니다. 선제 실점 시에 2승 5무 7패 선빵을 맞을 경우 쉽게 회복하지 못한다는 걸 보여줬고요. 3위 포항과의 승점 차가 4점으로 벌어졌습니다. 다음 경기는 포항 대구전입니다. 포항이 4대1로 대승했습니다. 모든 면에서 포항의 완승이었다. 네. 경기를 푸는 과정부터 마무리까지 딱딱딱 맞아떨어진 경기였습니다. 이날 포항 5개의 유효 슈팅 날렸는데요. 그중에 4개가 골로 연결이 됐습니다. 네. 마무리도 빛났지만 역시 신진호 이야기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축신. 네, 진짜 이 설명으로도 모자랄 정도로 완벽한 활약이었는데 이날 1골 2도움 올렸거든요. 수치도 그렇지만 플레이메이킹이 정말 절정에 달았습니다. 이날 6개의 찬스와 2개의 픽 찬스를 만들어냈고요. 파이널 서드로 보내는 패스만 22개였습니다. 대구가 케이타 황재원, 그러니까 전문 미드필더가 아닌 선수로 중원을 끌었는데 신진호라는 진짜 거물 축신한테 완전히 당하고 말았어요. 신진호는 가장 더울 때 더 잘하고 남들이 힘들 때 더 잘하는 정말 놀라운 선수가 아닌가 싶고요. 포항은 사실상 전반 경기를 끝냈습니다. 전반 12분이었죠. 신진호가 아크 정면에서 프리킥으로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뭐 잘 차기도 했지만 대구 스크럼이 좀 아쉬웠던 장면이었고요. 전반 24분에는 정재희가 정말 환상적인 중거리 슛으로 두 번째 골을 넣었습니다. 전반 42분에는 이 두 선수는 지난 전북전에서 나란히 골을 넣었던 선수죠. 네. 전반 42분에는 저희가 프리뷰에서 이제 터져야 된다고 말했던 임상엽이 신진호의 패스를 받아 7경기 만에 득점에 성공을 합니다. 포항은 이날도 어김없이 후반에 좀 흔들리는 모습이었는데 김기동 감독이 말한 대로 상대가 밀어붙일 때 같이 흔들리는 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날은 좀 다행히 잘 버텼습니다. 대구는 이날 좀 운도 따르지 않았는데 제카의 슈팅이 2차례나 골대로 맞고 나왔고요. 몇 차례 또 결정적인 슈팅이 모두 골문을 외면을 했습니다. 그나마 대구는 후반 한 골을 만회하면서 4경기 만에 득점에 성공했는데 이것도 임상엽의 자책골이었습니다. 맞습니다. 필드골만 놓고 보면 지금 364분째 득점이 없는 상황이고요. 포항 경기 종료 직전 임상엽이 한 골을 더 넣으면서 완승을 마무리했습니다. 임상엽이 자책골 포함하면은 왼발 오른발 머리로 모두 득점에 성공한 어디서 봤습니다. 네, 한참 웃었는데. 퍼펙트 헤트트릭이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포항 이날 승리로 2년간 이어온 대구전 징크스를 끄는과 동시에 3위를 굳건히 했고요. 이제는 2위까지 가시권에 두고 있습니다. 대구는 지금 무승이 12경기까지 이어지는 최악의 부진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순위도 11위까지 내려갔습니다. 정말 강등을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 왔는데 네. 그나마 세징야가 그래도 좋지 않은 몸 상태 속에서도 나름 존재감을 보였다는 거 이날의 유일한 위약일 것 같습니다. 네. 네 번째 경기는 김천 전북전이고요. 2대2로 비겼습니다. 전북이 좀처럼 승점을 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난 경기에 이어서 다시 한번 무승부. 지난 포항전이 추격으로 얻어냈던 무승부라 멘탈적으로 좀 얻은 게 있었던 승부라면 이날은 다 잡았던 경기를 놓쳤기 때문에 심리적 안타까움이 좀 더 클 것 같은 경기였습니다. 전북은 부상으로 최근 맹활약을 펼쳤던 김진수, 송민규가 빠졌고요. 그 자리에 박진성, 구스타보가 나섰습니다. 김천은 시즌 전 기대했던 권창훈, 이영재, 고승범 라인이 모처럼 동시에 가동됐습니다. 전반은 김천이 볼을 점유했지만 찬스는 전북이 맞는 양상이었는데 전반을 지배한 선수 누구냐? 단연 김천 골키퍼 황인재였습니다. 이날 KUM을 하고 싶은데 황인재는 전반 21분 김진규의 슈팅을 막아낸 데 이어서 전반 22분에는 박진섭의 헤더 이 굴절이 됐거든요. 네. 김한길 선수 머리에 맞고 이를 동물적인 감각으로 막아내는 최고의 활약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전반 39분이었죠. 선제골의 기점 역할까지 하는데요. 롱킥을 이준석에게 기가 막히게 연결을 했고요. 거의 맨시티의 에데르송 보는 것 같았습니다. 맞아요. 예. 네. 이준석이 돌파 후 김경민이 컵백으로 마무리를 하죠. 김탄 감독 경기전 후반 승부를 예고했기 때문에 선실점을 했을 경우 좀 어려운 승부가 될 수밖에 없었는데 어쨌든 황인재의 활약으로 전반 리드한 채 마친 게 이날 경기에 저는 결정적인 분수령이었다고 보고요. 하지만 후반 들어 전북의 공세가 더욱 강해집니다. 전북이 많이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승부처에서는 여전히 힘이 있는 모습이거든요. 후반 5분 상대 실책 상황에서 김보경이 얻어낸 페널티킥을 백승호가 성공시키면서 승부를 원점으로 돌리고요. 후반 28분에는 이승기가 올린 크로스를 바로우가 머리로 마무리하면서 승부를 뒤집습니다. 이때까지는 전북이 이기겠네 했는데 이 리드는 오래가지 못했어요. 막판 김천의 파상 공세가 아주 무서웠습니다. 후반 37분부터 김경민, 권창훈, 강윤성, 김지현이 연달아서 결정적인 슈팅을 날리는 위기 속에 가까스로 송범근 선수 골키퍼로 버텼는데요. 결국 후반 43분이었죠. 네이마르가 빙이네요.
환상 개인기를 앞세운 김준범에게 결국 골을 허용했습니다. 이날 인천에서 큰 기회를 받지 못했던 이준석, 김준범 듀오가 공격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고요. 특히 김준범은 군입대 후 벌써 2골째 기록 중입니다. 체질인 것 같습니다. 네. 전북은 체력도 문제였지만 김선식 감독이 지적한 대로 막판 수비 밸런스가 좀 아쉬웠던 부분이고요. 전북 이날 무승부로 우승과 점점 더 멀어지는 모습이고 반면 김천은 홈 4연패를 끊는과 동시에 지난 대구전부터 이날 경기까지 점점 경기력 자체가 좋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4일 경기 가겠습니다.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서울과 수원의 슈퍼매치, 수원이 3대1로 웃었습니다. 네, 제가 직접 다녀왔는데요. 최다 관중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6,333명이 찾았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 접어들어서 최다 관중이기도 한데 정말 개인적으로도 몇 년 만에 뜨거운 열기 속에서 취재를 하고 왔습니다. 역시 뭐 선수도 잘해야 되지만 팬들이 많아야 축구가 불맛이 나는구나 이런 것도 느낄 수 있었는데요. 날씨도 굳었는데 그죠? 날씨도 근데 나중에 풀려갖고 좀 볼만한 어떤 그런 환경이 제공이 됐습니다. 이런 많은 관중 앞에서 우승팀은 원정팀 수원이었습니다. 시작 직후부터 어떤 기세라고 해야 될지 이제 선수 움직임, 압박 강도, 연계 플레이, 뭐 파이팅, 뭐 벤치의 기민한 어떤 교체술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 느낌이 오잖아요. 아, 수원이 준비를 잘했구나. 아, 서울 쉽지 않겠구나. 이날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16분 오영규가 빈 골문과 마주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영규가 어이없는 실축을 했을 때는 서울 팬들은 어떤 면에서 좀 비웃었겠지만 어쨌든 간에 서울 수비가 흔들린다는 사실을 확인한 장면이었고 27분에 결국 수원이 첫 골을 넣었습니다. 이기재의 크로스 하프발리입니다. 하프발리 크로스로 오영규가 논스톱 발바닥 슛으로 넣으면서 예술작품 하나를 빚어냈습니다. 기가 막힌 크로스였습니다. 네, 크로스 속도도 빨랐는데 오영규가 갖다 대는 임팩트도 좋았고요. 지난 4월 슈퍼매치에서의 나상호의 푸시업 세레머니를 따라하면서 복수도 성공을 했습니다. 4분 뒤죠. 두 번째 골 장면도 이기재의 크로스에서 비롯됐는데 안병준이 헤더로 잘 받아 넣었습니다. 수원은 여름 이후에 이기재 오영규, 이기재 안병준 이 패턴으로 많은 골을 넣었거든요. 이기재는 두 선수에게 각각 3골씩 선물을 했습니다. 서울은 하프타임에 3명 교체하면서 반전을 꾀했지만 12분 만에 주장이죠. 나상호가 경고 누적으로 퇴장을 당하면서 사실상의 추격의 동력을 잃었습니다. 여기서 끝났어요 사실. 맞습니다. 네. 근데 경고가 한 장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무리하게 파울을 할 필요가 없는 어떤 위치나 상황이었는데 파울을 했고 결국 퇴장을 당했습니다. 수원 오영규가 이 다음 장면에서 이제 골키퍼까지 제치는 침착한 골로 슈퍼매치의 영웅으로 등극을 합니다. 이날 KOM으로 꼽아야 할 것 같은데 이날 포함 4경기 연속골, 6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입니다. 현폼 원탑이라는 표현이 적절할 정도로 놀라운 퍼포먼스입니다. 이날 경기에선 오영규 포함 3명의 공격수가 슈퍼매치에서 데뷔했고 하나같이 데뷔골을 넣었거든요. 오영규, 안병준 말고도 서울 일류첸코가 후반 44분에 기어코 한 골을 넣었지만 팀 패배에 빛이 발했습니다. 서울은 인버티드 풀백의 중앙 침투, 측면을 이용한 공격 패턴, 한없이 올리는 수비 라인 이렇게 평소와 똑같은 어떤 익수볼을 들고 나온 게 패착이지 아니었나 싶습니다. 더군다나 이한범 부상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지난 경기에서 김신진, 이날도 박동진 결국 공격수의 어떤 포변으로 메우려고 했지만 그 자리가 사실 메우기가 쉽지 않은 그런 위치였고 그런 면에서는 여기서 구멍이 생겨서 완패로 이어졌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분위기가 많이 침체됐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안익수 감독은 여러모로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경기입니다. 탄천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성남 울산전. 성남이 선두 울산을 2대 0으로 제압했습니다. 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인 것 같습니다. 박명수는 아니었는데 네. 늦었을 때 가장 늦었다. 늦었다. 저도 그걸 찾아보다가 한참을 웃었는데 성남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정규리그 7경기를 앞두고 감독을 바꾼다고? 너무 늦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성남은 이제 수도코치인 정경호 대행체제로 돌입해서 2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2연승 상대가 화력이 좋은 수원FC 그리고 올 시즌 한정 1강이죠. 울산현대라는 점에서 두 번 놀랄 수밖에 없는데요. 울산전 라인업도 놀라웠습니다. 지난 수협전 데뷔 필드 플레이어 중에서 수비수 곽광선 빼고 다 바꿨습니다. 현재 상황에 맞는 선수 변화라고 정경호 대행은 설명을 했는데요. 다분히 울산전의 맞춤 기용, 그러니까 노림수가 있었던 겁니다.
울산 홍명보 감독도 일정 포지션에 변화를 줬는데요. 누적 경고로 빠진 김태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윤일록을 레프트백으로 깜짝 기용했고요. 마틴 아담 대신 레오나르도를 우선 투입하고 바코와 이청용을 벤치에 대기시켰습니다. 일단 성남이 보나마나 수비적으로 나섰기 때문에 후반에 승부를 볼 수 있겠다. 라인업을 보면서 그런 분위기가 감지됐는데 예상을 깨고 성남이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36분이죠. 김민혁이 환상적인 바이시클 킥으로 조현우를 뚫어냈습니다. 지난해 안준범의 우리가 잔류한다 오버헤드킥 기억이 나네요. 예, 제가 현장에 있었었는데 그게 떠오르는 그런 장면이었고요. 울산은 공은 소유했지만 손발이 맞지 않는 모습, 단조로운 공격 형태가 많았습니다. 여기에 후반 시작과 동시에 권순영에게 한 골을 더 내줍니다. 두 골 모두 헤더 떨구기에 의한 득점이란 점에서 다분히 준비한 패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후 울산은 임정훈의 득점이 VAR 통해서 취소가 되고 막판 레오나르도 슛이 골대를 맞고 나오고 이런 불운을 겪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참 안 풀리는 경기, 그리고 성남이 참 준비를 잘한 경기라고 보여집니다. 경기는 그대로 성남의 2대0 깜짝 승리로 끝나는데요. 성남은 그 11위 대구와의 승점 차를 4점으로 진짜 멀어 보이네요. 네, 10점 차가 넘은 적도 있습니다. 바로 사실권에 밑순위. 왔습니다. 네, 4점 차까지 좁혔고요. 반면 울산의 무패 행진은 9경기에서 끝났습니다. 전북이 앞서서 비겼기 때문에 이날 이겼다면 10점 차 이상으로 벌릴 수 있었는데 승점 차가 9점에서 8점으로 오히려 좁혀졌습니다. 주중 펼쳐지는 30라운드 경기 간단하게 프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6일 오후 7시 제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제주 인천전. 제주는 좋은 경기라고도 승점을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마무리 아쉬움이 큰데 그래도 주포 주민기가 지난 경기에서 골맛을 봤다는 게 호재일 것 같습니다. 주민기 올 시즌 인천을 상대로 2경기 3골을 기록할 정도로 강했거든요. 인천 역시 에르난데스의 부상 공백을 어떻게 메우느냐, 이게 포인트인데 지난 9월 첫 경기에서는 패했는데 결국 인천 전방 고민 남아 있습니다. 이용재를 다시 믿을지 아니면 김보섭이 전방으로 갈지, 조성환 감독의 이 선택이 인천 입장에서 제주전의 가장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이날 경기의 가장 큰 변수는 태풍 흰남노가 아닐까 싶어요. 네. 제주 지금까지 왔는데 과연 이 경기가 정상적으로 열릴 수 있을지, 열리더라도 이게 이 바람과 비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제 예상은 제주의 승리로 하겠습니다. 올 시즌 제주가 인천에 강했습니다. 저도 태풍의 영향으로 경기력이 제대로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냥 느낌상 인천이 이변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느낌적인 느낌? 네. 두 번째 경기는 오후 7시 30분 춘천 송암에서 열리는 강원과 김천전입니다. 두 팀은 2019년 이후에 공식을 따랐습니다. 홈에선 패하지 않는다는 공식인데요. 강원은 최근 김천 상대로 홈에서 2승 1무 무패 중이고요. 7월 8일 홈 경기에선 3대2 펠레스코어로 승리를 했습니다. 비 오는 날엔 뭐 어디 밖에 안 나가고 집에 있고 싶잖아요. 그런 면에서 강원은 홈 2점을 10분 누리길 바랄 거고, 난 진짜 안 나갔는데. 그거에 맞게 분위기도 좋습니다. 인천 잡고 2연승, 강원이 3연승하면 자체적으로 2020년 10월 이후 근 2년 만입니다. 김천은 패패 무무 흐름, 연패할 때보다는 경기력적인 면이나 결과를 따내는 힘이 조금 나아지고 있는 게 느껴집니다. 전북전 무승부는 선수들에게 큰 자신감으로 다가왔을 것 같습니다. 성남이 쫓아오려고 하고 있고요. 수원이 달아나려고 하는 상황이라 이날 적지에서 승점을 획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키플레이어는 강원 양현준과 김천의 김준범을 하겠습니다. 지난 라운드에서 동시에 원더골을 터뜨린 선수들인데 또 한 번의 원더골을 보고 싶습니다. 제 예상은 강원이 14경기째 무승부가 없거든요. 15경기째가 될 것 같습니다. 승리를 예측하겠습니다. 저는 첫 무승부가 이날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김천의 네. 경기력이 괜찮습니다. 네. 세 번째 경기 같은 시각 수원 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수원FC와 포항전입니다. 수원FC 최근 상대를 압도하지 못하면 승리 못하는 패턴이거든요. 그러니까 꾸준히 득점을 하지만 이게 상황을 타는 득점이 아니라는 게 좀 아쉽다는 부분인데, 현재 라스 무릴로 키면 핵심 공격수들의 경기력이 썩 좋지 못한 게 좀 크거든요. 지금 수원FC에서 차이를 만들어줄 수 있는 선수는 이승우뿐입니다. 이번 경기 홈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포항은 대구전 완승으로 제대로 흐름을 탔습니다. 하지만 이 경기에는 핵심인
신진호와 신광훈 신신 베테랑 듀오가 모두 나서지 못합니다. 특히 최근 이 축신 모드인 신진호의 공백이 커 보이는데 아무래도 이수빈, 이승모 이 라인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두 팀의 상성이 재밌는데 첫 4번의 맞대결은 수협이 모두 이겼고요. 그 다음 4번의 맞대결은 포항이 이겼습니다. 9번째 대결은 수협이 됐는데 이 흐름으로 놓고 본다면 이 다음 흐름이 수협 쪽으로 가야 되는데 네. 최근 포항의 흐름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이대로 이어질지 좀 궁금한 상황이고요. 제 예상은 무승부를 하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포항의 흐름이 좋기 때문에 수원FC가 이기기에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저는 포항의 본체죠. 예, 신진호가 빠진 게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원FC 승으로 찍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입니다. 7일 오후 7시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전북과 서울전입니다. 전북, 서울 둘 다 최근 승리가 없는 두 팀이죠. 전북은 아츰 포함해서 90분 승부만 놓고 본다면 지금 5경기 연속 무승부가 되는 셈이에요. 예. 그러니까 쫓아가는 힘까지는 있는데 경기를 승리로 마무리하는 힘은 좀 떨어지고 있다. 아무래도 역시 체력적 부담이 크다는 또 반증이 될 수 있을 텐데요. 변화를 줄 카드가 많지 않다는 게 고민이에요. 일단 김진수가 복귀할 가능성이 크긴다는 게 호재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기존 선수들 계속해서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서울은 최근 2연패. 확실히 수비가 무너진 게 큽니다. 후반 안정감이 떨어지니까 장기이던 이 전개도 예전 같지 않다는 게 좀 문제인데 중앙 수비를 해줄 선수도 없는데 주전 오른쪽 풀백인 윤종규가 누적 경고로 빠지고요. 여기에 최근 폼이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공격에서 많은 부분 해줄 수 있는 나상호까지 뛰지 못하기 때문에 공수에 걸쳐서 고민이 상당히 큰 경기입니다. 전북이 서울 상대로 최근 6경기에서 13승 3무 절대 우위를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 감안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 예상은 전북 승리로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전북이 상황이 조금은 나아 보입니다. 저는 무승부 하겠는데요. 두 팀 전술, 선수 기용 다 뻔합니다. 양팀 감독 모두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상대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네. 5번째 경기는 7일 오후 7시 30분 울산 월드컵에서 열리는 울산과 수원전입니다. 이날 경기의 포인트 결국 골입니다. 울산은 8월 이후 6경기에서 9골을 넣고 있는데 멀티골 경기가 2번 뿐입니다. 수원은 같은 6경기에서 15골, 12개 팀 중 가장 많은데요. 6경기에서 모두 멀티골을 넣었습니다. 전반적인 경기력에선 울산이 앞선다고 볼 수 있지만 활약면에선 수원도 최근엔 할 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영규, 이날의 키플레이어로 꼽고 싶은데요. 이 오영규의 목소리가 최근에 굉장히 큽니다. 4경기 연속골이고 오영규의 우선 선발 그리고 안병준 투입으로 투톱 전환 이 체제가 굳어져 가고 있는 만큼 울산으로선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 보이고요. 수원으로선 평소보다 더 수비에 신경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울산이 비록 성남전에서 무득점으로 패하긴 했지만 레오나르도, 아담, 바코, 아마노 언제든지 골을 직접 넣고 그쵸. 또 합작할 수 있는 판타스틱 4가 있습니다. 또 울산 원정이라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비에 신경을 써야 되는 또 다른 이유는 핵심 수비죠. 최근에 본체라는 표현도 나오는데 이종성이 누적 경고로 빠집니다. 중심을 무척이나 잘 잡아주던 선수라 여기를 어떻게 메우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울산은 우측면의 핵심이죠. 김태환이 누적 경고 징계에서 돌아옵니다. 제 예상은 무승부하겠습니다. 그럼에도 수원이 힘싸움에서 밀릴 것 같지 않습니다. 저는 울산입니다. 네. 이종성 공백이 커 보이고요. 무엇보다 울산 홈에서 경기가 열립니다. 네, 마지막 경기는 같은 시각 DGB 대구은행파크에서 열리는 대구와 성남전입니다. 어쩌다 보니 멸망전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번 라운드 최고의 경기입니다. 지난 시즌 순위는 대구가 위에서 세 번째인 3위, 성남이 아래에서 세 번째인 10위였습니다. 이런데 이번엔 11위와 12위 강등권에서 격돌을 합니다. 순위표에서 나타나듯 대구의 상황은 정말 좋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아래에 있는 팀을 상대로도 패하면 미래가 없다는 어떤 위기감이 느껴집니다. 공수의 핵인 고재현과 김진혁의 어떤 부상으로 인해서 스쿼드가 빈약해진 감이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세징야, 제냐, 페냐, 브라질 제카, 페냐, 브라질 트리오에게 더욱 기대를 걸 수밖에 없습니다. 성남은 정경호 대행체제에서 2연승, 수원 강원과 함께 최근에 기세가 좋은 팀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지난 두 경기에서 봤듯이 정경호 대행이 어떤 라인업을 꾸릴지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최영건 대구 대행과 정경호 대행 두 1980년대생이잖아요. 두 대행
어떤 지략 대결, 수싸움이 중요해 보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선수보단 두 감독 대행을 키플레이어로 삼고 싶습니다. 두 팀 사이에선 천적 관계가 형성돼 있는데요. 대구가 2012년 7월 패배를 끝으로 10년간 리그 16경기 연속 성남에 패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 3경기 저는 모두 무승부로 찍었습니다. 상성은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성남 승리로 가겠습니다. 분위기에서 성남이 제대로 탔습니다. 3연승 하겠다. 네. 네. 자, 29라운드 리뷰와 30라운드 프리뷰 해봤습니다. 모쪼록 태풍 피해가 없으시길 볼만찬히 간절히 빌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볼만찬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